인간 영혼의 탐험가 칼 구스타프 융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사유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했던 한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의 삶과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융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깊은 영감입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이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간 정신의 어두운 이면, 즉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융 이전의 심리학이 주로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단순히 억압된 기억이나 욕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 수백만 년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다고 보았죠. 그는 이 깊은 층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 생각은 심리학은 물론 문학과 예술, 신화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왜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에는 비슷한 영웅, 악당, 그리고 지혜로운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융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 즉 원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웅, 대모, 그림자, 현자와 같은 원형들은 우리의 꿈과 생각, 그리고 무심코 하는 행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인식하고 의식과 무의식,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일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흩어져 있던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비로소 하나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길.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남긴 영혼의 울림이 담긴 말들을 함께 들어보며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미 문제 해결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배울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만남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기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체 이야기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쉽사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은 마흔에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그저 탐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혼자 상처받지 않으며 또한 혼자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들의 의견과 기대로 우리를 규정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알아야 하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장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마주칩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깊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배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슬픔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지성이 해결하려 애쓰다 실패한 수수께끼를 우리의 손이 먼저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나쁩니다. 그것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심지어 숭고해 보이는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지만 외면하는 억압된 감정, 생각, 문제들은 외부적인 사건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운명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식은 단지 진실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류 위에서도 세워집니다. 실패와 실수는 암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사실 깊은 질서와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창의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평범하게 머무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두 물질은 모두 변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호기심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내면의 아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살려두어야 하며 그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은 삶과 나쁜 삶의 차이는 당신이 인생의 시련이라는 불길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적 고통을 마주하기를 피할 때 그 고통은 종종 신경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억압된 아픔이 보내는 상징적인 신호입니다. 좋은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영감을 주는 스승은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교육에는 지식만큼이나 정서적 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의성은 지적인 사유에서 태어나기보다 내면의 자연스러운 필요와 즐거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바로 그 놀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온전함이란 어느 한쪽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인격 안으로 통합할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자만심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자신의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바로 그 모습을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화 속에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알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나를 지탱해주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올바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단점을 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림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로 하여금 자신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때로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위해 개인적인 행복까지도 포함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는 외로워집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이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영혼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평범함이란 실패한 사람들이 도달하려는 마지막 목표일 뿐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탐험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깊고 광활한 세계를 탐험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충만한 여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